악역도 누군가는 훌륭하게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조직의 생산성을 위해서나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역을 맡을 뿐이지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갖다 지목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상사가 쥐어준 총대를 개인이 쓰는 무기로 사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에 현명한 직장인이라면 하수인이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원색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바꿔 말씀드리면은 좋지 않은 일,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내가 그러한 입장에 당해도 거꾸로 당해도 굉장히 억울한 일, 그러한 일을 하는 데에 총대를 매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니고 현명한 직장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탑다운형의 총대를 맬 때 본인이 생각해도 불가피하다,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상사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설 때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러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 당사자가 본인에게 어떤 어필을 했을 때 본인이 낸들 좋아서 하겠느냐, 위에서 시키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총대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사를 더 욕먹게 만드는, 조직의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라 하더라도 또 내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을 이해를 해라 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총대를 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어떤 신상품을 런칭한다든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진출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총대를 메고 맡을 때에는 그 일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노하우보다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철학적인 부분에 신념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왠가 하면은 그러한 신념이 없이 단순히 시킨다, 그리고 내가 그런 부분에 재주가 있다, 기술이 있다 해서 테크닉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일은 출발부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회의를 가지게 되면은 총대를 제대로 못 매게 됩니다. 회의를 가지게 되면 그 일을 시킨 상사가 와서 다시 다독거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볼 경우에 꼭 해야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자꾸 그거를 재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그 격려나 위로를 받고서 또다시 나서면은 그거는 훌륭한 총대 자비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상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주변에 있는 동료나 선후배들이 왜 그 일을 꼭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확신 있게 답변을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총대를 매는 자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꼭 알아둬야 될 것이 그 일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손을 대기 전에 상사로부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는 것을 아주 크리티컬하게 분석을 해서 지원 약속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수행할 때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지원사항을 자꾸 위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자꾸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그 부족한 부하로 인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에는 과감하게 총대를 매면서 동시에 예상되는 그런 어떤 지원 사항들을 세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미리 확약을 받아두는 것이 이런 총대를 매는 사람의 그 자세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탑다운형 대회용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은 직장인들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직급이나 직책이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 하면은 제 그 경험으로 과거에 미뤄보면은 제가 모시고 있던 사장님하고 밖에 있는 한 단체에 그 장을 맡고 있는 교수님을 만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출간하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시장성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학술적인 가치는 크게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원고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꼭 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시고 있던 사장님한테 이 책을 꼭 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책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 자리가 파하고 다음날 돌아왔을 때 사장이 불러서
김이사, 내가 어저께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없어 약속을 했는데 당신이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대외용으로 이사가 사장이 약속 번복한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책을 내드릴 수 없다는 전화를 드렸는데 상당히 혼이 많이 났죠. 사장은 해주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그 아주 그 비난이 화살이 쏟아져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이제 해결을 했는데요.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또는 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그 제 경험을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외부 회사하고 큰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 이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거의 조인 직전 단계에서 이게 결렬 선언이 됐습니다. 그냥 상대사에서 결렬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회사의 사장이 결렬을 선언한 겁니다. 그건 왠가 하면은 뭔가 직감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6개월을 끌어오던 이걸까 저걸까 하던 것이 마지막 순간에 판단이 섰기 때문에 결렬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렬됐다는 것을 상대사에 통보를 하는 것은 제 임무였는데 우리 사장님이 결렬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끝까지 추진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팩터 때문에 결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사장을 보호하고 제가 그 데미지를 다 몸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런 큰 문제가 걸렸을 때 상대사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어필이나